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게 될 부분은 여러분들 3.1운동이에요. 3.1운동. 3.1운동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출제도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출제를 떠나서 이 사건이 우리 민족운동,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아주 크나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뭐 적게 나온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자, 먼저 이 3.1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 3.1운동의 결과를 많이 물어봐요. 결과. 자,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3.1운동의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두 가지를 답으로 요구합니다. 그럼 3.1운동은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 3.1운동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민족대표 33인, 뭐 태화관, 탁골공원, 그 다음에 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아 이거 3.1운동이네. 특히나 이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아 이거 3.1운동이구나. 그럼 보통은 딱 두 가지 물어봐요. 일제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경. 자, 먼저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면 좀 억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한 통치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바로 무단 통치예요. 왜? 일본은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한국인들이 여기에 겁먹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일본 사람들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력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였어. 자, 오히려 이제 한국인들의 분노 그리고 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더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국외적 배경이 굉장히 커요.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일어나게 되는 게요. 먼저 국외적 배경으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무슨 말인가요? 자결? 자살하는 걸 자결주의라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에 결정하자 할 때 결자입니다. 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시기 때는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 세계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 당시 뭐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여기가 연합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나라들과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강화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파리 강화 회의에서 그 당시 이제 식민지란다. 이 패전국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배상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영토 문제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자,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럼 이거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로 이제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계속 그 지배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라. 그럼 누가 지배를 받고 싶어요? 다 독립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 당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야 미국 대통령이 저런 얘기하네? 자, 우리도 독립하자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요 패전국 국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이 당시 패전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만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승전국이에요. 일본이요, 여러분들 1940년까지 국군 팽창기라 그래가지고요. 국군 팽창기라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이제 줄을 서요. 기가 막히게 줄을 서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 대단해요. 자, 그럼 일본이 잘 나가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힘든 시기를 겪었겠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겠죠. 그죠?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물론 그 숨은 의도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도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레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에트 이제 혁명 일으켰던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닌 같은 경우가 그 당시 피압박 민족, 압박을 받고 있는 민족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윌슨과 레닌의 이런 말들로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주 지방, 이 만주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무호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육탄 혈전을 통해서 우리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3.1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모두 다 국외요. 국외. 우리 나라 바깥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국외가 있으면 국내도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요. 고종의 인산일. 선생님, 인산일이 뭐예요? 인산일은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고종이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고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아마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독살당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 고종의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고종이 무능했다라고 이제 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아무리 무능한 군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 근데 그 나라 왕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고, 어떻게 망국 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 갔고, 더군다나 이제 또 일제에서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번지게 되니까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그 당시 1919년 이제 3월 3일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규모 민족운동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3월 3일보다 훨씬 더 빠른 3월 1일에 이것을 강행하기로 해요. 이것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당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이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거를 굳이 민족대표라는 말을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좀 따르도록 하자. 이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대답을 해드리고, 이거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만의 또 역사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의 발언이 여러분들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좀 평가를 좀 유보하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이제 훗날에 민족대표 33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고종의 인산위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도 좀 독립선언을 한번 해보자. 만주랑 일본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1919년 같은 경우에 기민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기미독립선언서. 이거 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요즘 국어 시간에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 5등은 자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저희 때는 국어 시간에 배웠었어요. 어찌됐든 자,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낭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그 서울에 타구다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탑골공원이라고 하거든. 탑골공원. 그 탑골공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도 이거 낭독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순식간에 퍼지게 돼. 순식간에 퍼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탑골공원에 모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뭐 독립선언문 낭독한대. 아 진짜? 가봐야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민족대표 33이 탑골공원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런 긴장, 흥분감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야. 저렇게 흥분해 있는 관중들 앞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했을 때, 그 이후의 일이 이들은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잖아. 지금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무단통치 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지. 그죠? 일본에도 얼마나 다 때려주고 싶겠어요. 혼내주고 싶지. 때려주고 싶겠다. 굉장히 순화한 표현이지. 이런 새끼를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약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 그럼 이 흥분한 관중들이 정말 일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박살내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일본 애들이 여기 우리 또 이거를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거를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기존에 탑골공원에서 이것을 낭독할 것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 종로의 그 어떤 그 요리집, 식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바꿉니다. 탑골공원에서 일지 말고 태화관으로 가서 이들끼리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일본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보세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태화관에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더라. 자, 그러면 이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저들이 그냥 태화관에서 그냥 낭독하고 이렇게 자수했대. 아 진짜? 그럼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이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들 그리고 어떤 이제 농민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3.1운동.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3.1운동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위가 돼요. 이제 이렇게 막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이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평화적인 시위 방식으로 이어가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일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제 또 학살을 했겠어요. 이제 진압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점점 과격해지게 되고 비폭력적인 모습에서 이제 폭력적인 시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 1910년대 무슨 사업 했었어?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 했었죠. 또 토지들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 분이 이제 굉장히 좀 굉장히 또 화가 또 많이 나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폭력적인 시위로 바뀌게 되더라. 자, 그럼 일제는 이 3.1운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 이들이 또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 수원에 화성 그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밖에다 불을 지르고
총으로 이제 쐈던 그 제한미 사건이라는 게 또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 너무 잔인해요. 진짜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3.1운동 결과를 좀 설명드리고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분 남아가지고 이제 또 종이 칠 것 같아요. 자, 3.1운동. 자, 일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을 너무 얕봤던 것 같다. 그냥 이제 찍어 누르면 알아서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뭐로 바꿨다?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꿨다. 뭔가 풀어주는 거야.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걸 일단 풀어주고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일본 애들? 되게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해주려고 하네? 그럼 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좀 친하게 지내볼까? 저들의 통치 방식 좀 인정해볼까? 라고 하는 친일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족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을 취했던 것이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1운동.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지도부가 부재하고 있죠, 지금. 그 지도부 역할을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조직적이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감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이제 효과적이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열망은 충분히 봤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독립운동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1운동을 살펴봤는데요. 이 3.1운동.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